좋아요, 구독. 미국 증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미국 시장이 좀 안 좋네요. 네, 무난무난하게 이렇게 좀 흘러가던 지수가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낙폭을 좀 크게 키우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제 모두 예상했던 대로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문제는 향후 금리를 전망하는 이 점도표가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페드에서 이제 공개한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예상치가 이제 5.6%가 찍혔는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5.5%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올해 말까지 한 차례 더 이제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이런 수치를 나타낸 겁니다.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건 이제 또 모두가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시장의 낙폭을 키웠던 거는 내년 기준금리 예상치가 이제 5.1%로 지난 6월 달에 제시했던 4.6%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그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이 좀 강조가 되면서 달러화도 강세를 보였고 채권금리도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심지어 이 2년물 채권금리가 2006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점들이 지금 오늘 시장 하락을 좀 견인을 했고 그리고 주요 기술주들 위주로 좀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이제 매파적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데이터를 좀 더 지켜보고 싶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지만은 목표인 2%대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 기준금리를 동결로 결정한 이유는 이제 높은 금리 상태에서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지켜보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최근 미국 경제가 이제 예상 밖으로 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경기 연착륙이 맞지만은 고용 시장이 여전히 이제 강해서 이제 좀 둔화하는 모습도 고용 시장이 둔화하는 모습도 보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제롬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들을 보면은 모두가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거나 크게 이전과는 좀 달라진 건 없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점도표 영향이 오늘 가장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건 이제 보면은 비둘기냐 매냐 이렇게 좀 둘만 놓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매 쪽에 좀 가까웠기 때문에 투심도 확실히 좀 위축이 된 하루였는데 이제 공포 탄력 지수를 보면은 이제 중립 단계에서 점점 공포 단계로 이제 기울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골디락스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중립 구간과 탐욕 구간으로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악재들이 뻗어 나오면서 점점 공포 구간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높은 이 국제 유가도 좀 시장에 좀 압박을 주고 있죠. 오늘은 조금 소폭을 하락을 했는데 이 WTI가 1% 그리고 브렌트유가 1.1% 하락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좀 하락을 했던 이유가 좋은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고금리가 좀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는 전망 때문에 이제 원유 수요가 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좀 드러나면서 이제 하락을 한 거죠. 썩 좋은 이유로 하락한 건 아닙니다. 오늘 발표했던 이 지난주 원유 재고도 이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기는 했지만은 이전보다는 좀 확실히 크게 감소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좀 국제 유가가 점점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먼저 좀 선행해서 달렸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안 내려간다. 아니면 이 높은 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거다. 여기에 좀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좀 여파가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 개별 특징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애플이 최근에 괜찮았었는데 어제는 2%가 좀 밀렸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 발표했던 이 아이폰 15 시리즈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폰 15 시리즈가 이제 지금 생각보다 별로라는 소식이 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좀 들리고 있는데
사실 외관도 크게 차이가 없기도 하고 이제 성능 면에서도 좀 크게 상향되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애플 주가가 2% 가량 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 3나노 이제 A17 바이오닉 칩이 좀 그 성능 향상의 폭이 10% 내외이기도 하고 이제 전성비가 전작이랑 좀 크게 차이가 없다면서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 좀 그런 것 같고요. 이 아이폰 15 시리즈에 대한 초기 수요가 이제 예상치에 좀 미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4분기까지는 지켜봐야 좀 흥행을 이끄는지 이제 확인이 가능하니까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반도체 쪽도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 인텔에서 이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제 인텔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오늘 인텔 이노베이션 2023 회의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재고가 줄어드는데 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재고 소진이 더디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재고 과잉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아무래도 AI 특수랑 이제 감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더 턴어라운드에 진입을 한 건 맞지만은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인 걸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도 오늘 좀 안 좋았는데, 잠시만요. 자동차 업종들도 좀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 이제 니콜라가 오늘 좀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리첸이라는 새로운 이제 최고 운영 책임자를 뽑으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10% 가량 폭락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전기차 경쟁업체 니오가 자금 조달을 위해 가지고 1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러면서 유동성 위기가 같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동성에 대한 지적을 좀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함께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다, 10% 가량 하락했다라는 이슈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애플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지만은 중국에서는 뭐 예약 판매가 뭐 몇 시간 만에 그냥 다 소진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다시 생각보다 안 팔린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은 야 이게 뭐냐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자 정혜성 전문가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아이폰 15 같은 거 개인적으로 지금 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는 사실 이제 갤럭시 사용자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좀 상당합니다. 사실 뭐 카메라를 찍더라고 하더라도 성능 자체는 이제 갤럭시가 좀 더 좋은 게 맞지만은 아이폰 같은 경우가 이제 감성이 나와서 요즘 좀 MZ 세대가 중요하는 이 감성이 중요하게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이 면에서는 좀 아직은 조금 아이폰 수요가 좀 더 강하기도 하다 보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번에 C타입으로 바뀌면서 아이폰이. 근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갤럭시를 좀 더 사용하고 싶다라는 라고 좀 의견을 전달해 드릴게요. 자, 삼성의 팬한테 제가 아이폰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다음 주식에 지금 나온 게 인텔이 좀 마이너스 4% 넘게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만 빠진 게 아니라 반도체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좀 걱정이 되는데 장비주 중에 대표주가 ASML이잖아요. 좀 덜 빠져서 우리나라 장비주들을 가신 분들은 좀 낫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암호화폐 쪽으로 좀 넘어갈까요? 비트코인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27,000달러 조금 27,000달러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긴 했지만은. 사실 이번에 FOMC 회의 이후에 좀 변동성을 더 크게 가져갈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았고요. 여전히 불확실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제 위험 자산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호재든 악재든 이렇게 좀 나와줘야 이제 움직임이 포착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공격적으로 달려들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에 나올 때 이제 좀 다시 큰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알트코인들도 오늘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던 프로토콜이나 뭐 리퍼리움 같은 이런 코인들은 역시나 내리꽂고 있고요. 어쨌건 지금 이렇게 좀 급등하는 코인들이 시장에 나와주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도
아무래도 좀 공격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비중을 조금씩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치는 거는 괜찮지만은 뭐 손실 중인 코인이거나 주식을 이제 손절을 하고 이만큼 급등을 하니까 올라타면 회복할 수 있겠지 하고서 이제 이렇게 올라탄다든가 급등하는 코인들이 올라탄다든가 하는 이런 행동들은 이제 좀 물량바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원칙을 지켜가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조심하면서 투자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자, 바이낸스 쪽으로 가볼까요?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그 거래가 좀 줄었습니까? 네, 이번 달 들어서 이제 바이낸스 내에서 이 비트코인 거래량이 좀 많이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바이낸스의 이제 7일 평균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이 거의 57%나 급감을 했다고 하고요. 이 바이낸스 이외의 거래소들은 부합세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만 좀 많이 빠진 거죠,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이렇게 좀 급감한 데는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 이 바이낸스에 좀 여러 혐의들을 검토 중인 점이랑, 그리고 SEC에서도 좀 이슈가 많잖아요. 이제 SEC에서 자오창펑 CEO에게 이제 연방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한 점, 뭐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의 자회사인 이 바이낸스 US 같은 경우에도 주간 전체 거래량이 올해 초에 대비해가지고 거의 90% 이상 좀 급감을 해서 지금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14개월, 1년 2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이제 좀 이렇게 하락한 데에는 이제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인 비탈릭 부테린 있죠. 이분이나 뭐 고래로 알려진 이런 유명 투자자들이 지금 이더리움을 암호화폐 거래소로 좀 옮긴 영향으로 좀 풀이가 된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고래 같은 경우에는 정보력도 좀 뛰어나고 남들보다 성능이 빠르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좀 많이 미치기도 하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을 좀 캐치를 하는데 노력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거래소의 자산을 예치하는 걸 보통 매도 의사를 나타내고 인출하는 거를 이제 매수 의사를 나타내다 보니까 비트코인 대비해서 지금 이더리움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까지도 존재한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간의 가격 차별화도 있다. 자, 오늘 새벽부터 준비하시나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